이번 사연은요, 좀 해석의 여지가 꽤 많은 그런 사연입니다. 한 내담자분의 메일 사연이고요. 지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상담을 받아왔던 저는 이번에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나라 지원을 받아서 12회기 무료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어떤 선생님을 만날까 설렘 반 그리고 걱정 반으로 가게 되었어요. 일단 선생님의 경력을 인터넷으로 보고 고학력에 경험이 진짜 많아 보이셔서 내심 기대를 했어요. 상담 첫날 상담 선생님의 첫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우시고 고우신 분이 나오셨어요. 반겨주시는데 연세가 있어 보이셨지만 지적인 이미지에 편안한 목소리여서 안심이 되었어요. 아우라에서 이미 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상담실에 앉자마자 시작이 되었죠. 상담을 시작하려는데 선생님의 전화벨이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링 울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받으실까 했는데 받으시더라고요. 허허허. 저는 그 상태로 10분을 기다렸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선생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셨어요. 앉으시자마자 드디어 상담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그러더니 나이가 드니 힘드네요 라고 하시면서 조금 쉬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시며 인자한 미소를 띄어 보이셨어요. 마음 급한 저는 상담이 딜레이 되는 게 싫었지만 뭔가 모를 편안함이 자꾸 느껴져서 시간이 지체되는데도 연세가 있으셔서 어쩔 수 없나 보다 했죠. 사실 제가 적어도 1시간 반 후에는 나가야 했기 때문에 마음이 급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자꾸 50분 상담이라고 하시면서 자, 상담을 시작해볼까요? 라고 하시더니 시계를 보시더니 아니, 자기가 늦게 왔나?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상담 시작하길 40분간은 기다린 것 같은데 말이죠. 그때부터 기분이 안 좋았지만 상담은 시작이 되었고 중간중간 제 이야기를 들으시던 연세 많은 이 선생님께서는 갑자기 제 이야기와는 상관없는 며느리 이야기, 손녀 이야기, 아들 이야기까지 하시며 이게 상담인지 어르신 이야기 들어드리는 시간인지 구분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2시간 상담을 하고 그런대로 잘 끝났나 했더니 이번엔 일정을 정하는데 수기로 다 작성하시느라 스케줄 잡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외에도 많은 일이 있었어요. 12회기 상담 동안 어르신과 담소 나누는 시간인지 내담자 상담인지 구분이 안 되었고 선생님도 와서 분리수거도 해봤고요. 심리검사를 풀배터리 수준으로 많이 받았는데 HTP 검사는 왜 한 건지 해석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TCI 검사 해석은 2회기에 걸쳐서 강의 수준으로 받았네요. 약속받았던 보고서는 받지도 못했습니다. 50분 상담이라고 하시면서 편안하게 그냥 천천히 거북이 같은 2시간 정도 상담 시간은 이상하게 아주 싫지도 그렇다고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닌 12회기 동안 복잡하고 신기했던 감정이 드는 상담이었네요. 선생님께서 저와의 약속을 잊으시거나 다른 이야기로 새어나가시면 화도 났지만 선생님 자체 아우라가 안정감과 편안함이 느껴져서인지 분노와 편안함이 공존했던 상담이었어요. 저는 편안함 덕에 선생님께 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면 어김없이 3000% 빠지는 상담에 발작이 올 것 같았고 멘탈이 나갈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열심히 괜찮은 척하며 정신적으로 이겨내느라 애쓰다가 상담이 끝나고 나가면 대성통곡하고 울면서 병원으로 가기도 하고 밖으로 나와서 정신줄을 놓고 발작, 과호흡이 오기도 하고 힘든 상황들이 많았어요. 아마 선생님의 인생 경험이 들어간 편안함이라는 내공덕인지 그런 편안함이 별로 없던 저에겐 좋은 느낌이도 했지만 매번 3000% 빠지는 이야기나 중간중간 선생님이 잊으셔서 반복되는 상황들은 내담자 입장에선 견디기 힘든 서비스였네요. 선생님이 고의로 그러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애매하기도 하고 나름 복잡하고 힘든 상담 기간이었네요. 저는 앞으로 연세 드신 분과는 다시는 안 만날 것 같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며 상담이 끝나고도 위기 상담으로 전환해 주시겠다며 상담받으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싫은 건 아니에요. 진심으로 좋은 마음으로 안아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봐요. 되게 다양한 각도로 해석이 가능한 그런 썰입니다. 네, 굉장히 의미있고 재밌는 썰이 들어와가지고 이 메일을 보고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일단은 이 내담자분한테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그 상담에서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서
그 과정상이 고생하셨겠다. 라는, 네, 토닥토닥, 네,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상담 케이스에 대한 저의 생각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반딩이 분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이고, 뭔가 피곤하셨겠네, 라고 해 주셨는데, 네, 그쵸. 네, 충분히 피곤하셨을 겁니다. 왜 그렇잖아. 사람이 오히려 몸을 가지고 활동하고 나면은 이게 피곤해요. 진짜 피곤해. 피곤하지만 좀 개운해. 그런 개운함 속에서 꿀잠을 자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감정적으로 널뛰기를 하는 순간 있잖아요. 그거는 끝나고 나면은 개운함 없이 피곤함만 있어. 그러니까 이 감정적인 널뛰기가 겉으로 표현까지 되어가지고 어떤 그 관계적인 섞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속에서만 막 들끓다가 끝났으면은 그거는 엄청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잠도 잘 안 온다 그럴 땐. 그래서 가장 피곤한 일을 하신 상태인 거죠. 충분히 피곤할 수 있었다고 싶고요. 자, 미니미니님, 이야기 들으면 처음 느낀 감정은 화가 나네요. 심리적으로 약해져 있는 사람을 상대로 상담사 본인이 편안한 대로 행동하신 것 같아서 듣는 내내 불편했어요. 사연자님도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네, 이 방향으로의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동의가 되는 부분 없지 않습니다. 네, 화가 날 수 있죠. 이 내담자도 화를 느꼈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들으면서 뭐야? 왜 그랬대? 막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꽤 있으셨을 거거든요. 네. 자, 상담이라기보다는 그냥 한담? 한가한 담소 뭐 이런 건가요? 네, 한담이라고 하면은 오케이, 좋아요. 일단 이 상담을 제가 정말 좋은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안 좋은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는 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오케이, 자, 들어봐. 일단 이 상담에서의 상담사는 경력이 많으시잖아요. 경력이 많고 그리고 그 특유의 어떤 편안함 아우라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편안한 아우라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이 상담사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되기는 해요. 어떤 얘기냐? 이 사람 자체는 상대방, 그러니까 내담자가 굉장히 좀 다급해가지고 막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릴렉스 시키면서 당신의 지금 그 이야기에 나는 당황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 급하지도 않아요. 그래, 당신이 마음 급한 건 충분히 이해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좀 캄다운하고 우리 다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좀 숨 좀 몰아쉬고 숨 좀 이렇게 몇 번 쉰 다음에 우리 차근차근 얘기해요. 괜찮아요. 저 차근차근히 당신 이야기 충분히 들어드릴 수 있어요. 라는 그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내담자가 마음 급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편안한 상담사를 보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게 가능할 수 있어요. 내담자들을 생각을 해봐요. 자기의 어떤 이슈가 얼마나 급하겠어. 그리고 얼마나 심각하겠어. 그래서 저 엄청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른 좀 다뤄주세요. 하는 게 내담자의 그 지금 겁에 질려있고 불안에 질려있는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듣는 사람이 그거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거 그렇게 급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찬찬히 할 거야. 하면은 내담자가 어라? 이 사람은 왜 내 이야기에 이렇게 다급하지 않지? 혹시 그렇게까지 다급하게 다루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인 건가? 하면서 이게 그 내담자의 상태가 전환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것만으로도 내담자한테 상담사가 줄 수 있는 그 굉장히 커다란 어떤 강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마무리할 때 상담 끝나고도 충분히 위기 상황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우리 계속 만날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 내담자가 12회기 동안 하면서 보였던 그 모습들에 이 상담사도 좀 느낌은 가진 거야. 이 사람 쉽지 않다. 이 사람 되게 그 커다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도 하고 그랬을 수 있다는 거죠.
하니까 이 상담사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그 푸근한 안정감.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도 릴렉스 시킬 수 있는 그 힘. 그거의 증거는 내담자 역시도 참 이 상담 편안했다. 그리고 이 상담사한테는 어떤 얘기든 해도 될 것 같다 하는 것을 계속 느꼈다는 거. 그래서 끝난 다음에도 저 선생님 싫지 않습니다. 되게 좋은 마음으로 안아주셔가지고 감사하다. 라는 느낌까지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거 꽤 큰 내공입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상담하다가 그 내담자의 상태에 같이 허우적거리면서 같이 다급해지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가 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 부분 되게 높게 사고요. 높게 산다고 하니까 좀 건방져 보인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다만 여기에서 좀 아쉽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되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어. 자, 이거는 부정적인 해석편이에요. 일단 고학력이고 경험이 많다라는 거는 그 여러 가지 경력들을 인터넷에 짜자자작 썼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전 궁금한 거 그 경력이 도대체 어떤 경력들이냐라는 거거든요. 사실 심리상담사의 그 경력에서요, 진짜 경계해야 되는 게, 경력이 많으면 경계해야 돼요. 소속 학회가 많고 그 소속 학회에서 받았던 그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되게 많다. 그리고 맡고 있는 그 어떤 직위가 많다라고 하면은 그거 경계해야 돼요. 왜냐? 심리상담에서는 한 가지 기법을 마스터하고 하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당연히 많이 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체를 이 자격증도 땄어, 이 자격증도 땄어, 이 자격증도 땄어 라는 거 자체가 자격증 사냥을 하면서 돌아다녔다. 아니면 별로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명성 삼아서 땄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하니까 경력이 화려하다 보다 오히려 어떤 하나의 학회의 경력을 깊이 길게 동안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신빙성 있는 상담사의 경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력이 많아 보였다가 부정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담자는 기대해. 경력이 이렇게도 있어? 직위가 이렇게 다양해? 우와, 그러면 정말 다양한 곳에서 많은 경력을 쌓으면서 했던 분일 수 있겠구나. 하지만 이게 내부 관계자로서 해석을 하자면 경력이 많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고백하자면 저도 되게 경력이 많아요. 이력서 보면은 제 이력서가 거의 한 15장 정도 되거든요. 당연히 저 신상명세 같은 거는 그 2장으로 끝나지. 근데 그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부록해서 제가 그 심리극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어디 학교, 어디 센터, 어느 곳에 가가지고 계속해가지고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했었는지 그거를 그 장소별로 싹 다 써놨어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제가 만나게 되는 고객들, 그 기관에서는 그런 걸 진짜 좋아해요. 그냥 자격증 이런 거 있습니다 라고 해봤자 무슨 학회에서 그냥 아무개 학회에서 했던 1급 자격증이나 그 한국상담 심리학회 2급 자격증이나 그들이 알게 뭐야. 1급이 더 높아 보이거든. 거기에서 어떤 자격을 요구하는지 이런 거는 별로 안 본단 말이에요. 근데 기관에서 담당자가, 그리고 그 실무 담당자가 저를 강의에서 이렇게 초빙을 한 다음에 그 결재권자한테 이렇게 올릴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사람 이력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런 다양한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많은 활동을 했대요 라는 걸 보여주면은 그 결재권자가 바로 오케이 하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 반디심리연구소 시작하고 4년 후에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엄청 열심히 막 다 모아가지고 다 썼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고백하자면은 그 제 이력서의 경력은 진짜 깁니다. 만 그건 뭐 전략적인 거고 뭐 팩트는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일단 진짜 아웃이죠. 내담자가 왔어. 전화를 받았어. 그래, 진짜 급한 연락이면 전화 받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내담자가 다음 타임 내담자인데 갑자기 긴급하게 연락이 왔어.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 당일 취소거나 이럴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긴급하게 저 지금 살짝 늦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거일 수 있으니까. 근데 상담사
상담 중이니까 전화 안 받겠습니다. 이거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지금 정말 중요한 전화여가지고 약간 1분 정도만 전화 받고 와도 될까요? 오늘 다음 내담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할 수 있지. 그래도 그때도 정말 용건만 간단히 해가지고 딱 해야죠. 한데 지금 요거는 전화 이렇게 받았어. 그 전화 받기 전에 양해도 지금 안 구한 것 같거든요. 띠리리링, 네 여보세요? 잠깐만요. 하고는 10분 동안 전화를 한 거야. 이 자체가 이 사람의 편안함에 과연 내담자가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해요. 물론 이거는 부정적으로 해석했을 때 얘기예요. 긍정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이미 그 내담자를 한눈에 딱 파악한 다음에 자, 이 상담은 이렇게 뭔가 좀 여유 있게 전화를 받는 것까지 가능할 정도로 숨을 몰아쉬면서 해도 괜찮은 시간입니다 라는 거를 봤을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고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상담적인 그 어떤 치유적인 접근으로서는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 창의적인 방법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한데 문제는 또 하나 있지. 그 다음에 상담은 50분입니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간이 2시간을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내담자한테 50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는 거지? 잠깐 이거 그러면 내가 시간을 2시간을 잡고 와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대로 50분이니까 그 다음 잡아도 되는 거야? 하는 식으로 애매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 차라리 뭔가를 하려면 상담이 50분 상담이지만 저는 50분으로 바로 그렇게 끝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점은 이야기 드릴게요. 라고 하든지 제가 진짜 긴급한 연락이 있어가지고 10분 지금 전화를 받았으니까 당신과의 상담은 지금부터 해가지고 50분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거를 좀 설명을 하는 게 필요했던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상황으로 보면 10분 전화 받았어? 그 다음에 좀 피곤한데요? 피곤하니까 잠깐만 좀 쉬었다가 해요 라고 하고는 이렇게 쉰 거야. 한 30분 쉬었나봐요. 네, 그 다음에 뭐 40분을 기다렸어. 자, 그 다음에 상담 시작합시다. 우리 상담 다 50분 할 거예요 라고 한 거잖아. 여기에서 빠진 게 뭐예요? 아까 전화 받는 것도 그렇고 상담사가 쉬는 것도 그렇고 뭐가 빠졌어요? 내담자한테 그거를 안내하는 게 빠졌다고. 그러니까 내담자는 뭐지? 그러면 요거를 시간은 어떻게 하고 전화는 왜 받은 거지? 도대체 뭐지? 하면서 혼란스러워졌잖아. 혼란을 의도적으로 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내담자한테 할 얘기를 할 때 그때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했는데 화도 잘 못 내. 왜냐면은 막 너무 표정이 인자하셔. 표정이 인자해가지고 지금 화도 못 내.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있지. 인자함에 이게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내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조금 더 증폭해가지고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담적인 어떤 공감이라든가 재진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 게 아니라 상담사 자기 공개를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내담자는 그 상담사의 며느리 그리고 손녀 그리고 아들 사례까지를 다 알게 된 거잖아요. 물론 상담에서 상담사의 자기 공개가 매우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거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나름대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첫 회기 때 하진 않거든요. 제가 부정적으로 좀 본 건 이 부분이야. 첫 회기 때 상담사가 자기 공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 지금 내 남자가 너무 그 불안에 휩싸여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고민을 하는 거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이런 힘듦을 겪고 있는 거는 세상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 이 내 남자한테 잠깐 스톱. 당신이 이야기한 그게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결국엔. 근데 그 고민은 당신만 가지고 있는 고민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 공개를 하면은
그거는 그 내담자한테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아, 이게 나만의 고민이 아니구나.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구나. 그리고 상담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자신의 그 고민이 이 비교를 하면서 좀 상대적으로 좀 작아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 저는 아니지만 제 주변에 그런 고민을 하면서 얘기한 사람들이 이미 또 있는걸요 라고 얘기하면 뭐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첫 상담부터 그렇게 하는 건 거의 없죠. 그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짧게 얘기를 하지, 며느리의 손녀의 아들이 얘기까지 쭉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부디 첫 회기 때 며느리, 손녀, 아들이 다 나오지는 않았었기를 하는 바람은 있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하고 뭐 수기로 작성해가지고 스케줄 잡는 거 오래 걸린다, 그거는 뭐 그 나이가 좀 지긋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서 뭐 디지털 기계가 익숙치 않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심리검사를 풀배터리 수준으로 받았다 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 저는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마도 예상컨대 이분은 그러니까 심리상담사보다는 임상심리사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나 이 검사에 들어있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자기 전공 분야가 나왔을 때에는 눈빛이 빛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해. TCI 이야기를 2회에 걸쳐가지고 강의를 받았대잖아요. 그 말인 즉슨 심리검사 해석을 하는 거가 자기한테도 주 강점이며 그 검사의 내용을 엄청나게 신뢰한다, 그 내용에 굉장히 의존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검사만 한 것도 아니야. 엄청 많이 했어. 거기 중에 TCI 검사만 2회기를 했어. 그러면 다른 검사에 대한 강의도 엄청 많이 했을 거잖아요. 12회기 중에 막 여러 회기를 그 검사 해석으로만 했을 거잖아요. 근데 검사 해석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상담사도 그 내담자가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처음에 내담자의 그 형상을 잡은 채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상담의 경제성을 위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상담의 경제성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상담 시간을 다 잡아먹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일 순 있다. 그래서 이것에 왜 그렇게 했지의 의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이라고 하면, 이분 심리상담사가 아니라 임상심리사였을 확률이 꽤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상담실에서는 그 특유의 아우라 때문에 편안함을 가질 수 있어. 근데 그 편안함을 가지다가 상담 바깥으로만 나오면은 대성통곡하고 울고 발작에 과호흡하고 막 이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실에서만 편한 거야. 상담실 바깥으로만 나오면은 그 상담실에서 있었던 그 느꼈던 부정적인 감정이 확 몰아닥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내담자의 사연을 보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왜 종결한 다음에 사연을 보내셨냐 입니다. 왜냐면 자, 이게 긍정적으로 제가 해석했던 그 상담의 부분이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제가 좀 부정적으로 해석했던 그 상담의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내담자한테 달려있거든요. 무엇이냐? 긍정적인 해석으로서의 그 상담사라고 하면은 그 12회기를 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내담자한테 바랬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있는데, 나는 급해 죽겠는데 상담사가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있으면 당신 어떤 마음이 드세요? 편안하기만 하지 않지 않나요? 화 안 나세요? 당신의 이야기에 제가 그렇게 심각함을 느끼지 않고 여유롭게 하는 것 같다. 아, 내 이야기에 그렇게까지 걱정하고 잘 듣지 않는구나 라는 느낌에 화나지는 않으세요? 라는 거를 이 상담사는 마음속으로 물어보면서 12회기 동안 이 내담자가 그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에 대해서 상담실에서 얘기하기를 간절히 바랬을 거예요. 부정적인 영역으로서의 그 상담사 해석이라 하더라도
그게 계속되지 않으려면은 내담자가 근데 저 선생님의 그런 모습이 참 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불편해요. 제 이야기 잘 들으시는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제가 선생님 얘기 더 들어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지금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대충 다루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얘기 듣긴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도 기억도 못 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 정체되어 있었던 심리 상담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도 상담사가 그러시군요.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 편안함의 상태로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건 이제 상담사가 난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있는데 감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내담자의 감정적인 지금 12회가 됐는데도 말을 못했다는 것 자체가 이 내담자의 이슈라니까요. 이분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 자체를 절대 못하는 분인 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이 상담사가 박수를 쳤어야 돼요. 그렇죠. 저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시고 나니 지금 느낌은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면 지금 너무 불안하고 사실 떨려요. 선생님이 저를 싫어하지 않을까 너무 걱정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지금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해 준 거에 대한 너무 반가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적인 미안함도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그 마음에 집중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만 진행이 됐어도 상담이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어떤 관계적인 패턴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식으로 방향전환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 이 12회기의 상담은 이 내담자분한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12회기 동안 내 마음을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까지도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이런 관계 패턴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그거를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12회기 상담 끝나고 지금은 개인 상담 쉬시는 상태라고 한다면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내담자한테 제가 간곡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제안하는 건 심리 상담에서 느껴지는 그 모든 마음을 상담실에서 다 이야기를 해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괜찮겠지 하면서 귀막을 한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내가 하지 않았던 거일수록 훨씬 더 불안해지고, 아니면은 지금 여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과호흡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장면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데 내가 그렇게까지 이것을 두려워하는구나 하면서 그 두려움의 원인과 뿌리를 찾고 내가 직접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그걸 느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담자 이 사연자님 큰 걸 얻으셨습니다. 네, 그것을 통찰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됐죠? 네. 자, 미니미니님,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내담자도 솔직하게 상담에 응할 필요도 있었겠어요. 맞아요. 그게 관계에서 이 사연자님이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네. 그 회피애착이나 좀 유기불안, 그러니까 버려질 거에 대한 불안함, 이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내담자의 경우에는 심리상담사한테 조금씩 잘 보이고 심리상담사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상담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 상담 관계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이 점점 마음에 든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날 좋아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그런데 내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순간 상담사가 나한테 실망해가지고 나를 떠날 것 같아. 과거에 있었던 그 유사한 관계를 상담사한테 지금 전이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심리상담이 계속되고 있다면 일단 확실한 거는 상담사가 먼저 그거를 탁 찔러줘야 돼요. 지금 우리 상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죠? 라고 하면서 뭔가 정신을 딱 차리게 해줘야지 계속 그 전의를 갖고 들어가면은 그건 내담자한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기불안에 좀 시달리고 있는 내담자나 아니면 회피애착 내담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상담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라. 어떤 이야기든지 감정의 얘기고 지금 여기에서의 이야기라면 정말 괜찮은 상담사라면 그 이야기를 존중하고 집중해서 들어줄 것이다.
이건 여러분들도 좀 가져가면 좋겠는 내용입니다. 자, 박편자님, 미술 치료 트레이닝 받았지만 해석뿐 아니라 그 외적인 수비도 많이 받았었다. 네네네.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해석만 하면 그건 좀 많이 그래. 자, 미니미니님, 막 해도 되는군요. 맞아요. 차라리 내가 고민이 된다면 그래, 막 해보자 라는 걸로 해가지고 일단 좀 선 넘는 것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좀 조절하면서 맞춰가는 게 오히려 더 옳은 방향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내담자 썰 낭독회 시간을 마무리를 지어 보려고 합니다.